자, 오늘은 부산 하면은 3대장이 있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그 중에서 이제 수영구에 땅값이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영구를 보면, 자, 여기가 수영구입니다. 이제 광안리, 광안역, 수영역, 망미동까지 해서 남천 포함해서 여기를 수영구라고 합니다. 자, 제일 비싸게 거래된 1등이 어떤 건지. 참고로 수영구는 빈 땅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건물값, 건물, 꼬마 빌딩 포함해서 조사를 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등이 이 GS 편의점 건물입니다. 평당 1억 5천이 넘어요. 자, 광안동 197-19번지. 자, 이게 이제 평당 1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 거래 내역 중에 평당 가격이 제일 높은 것 순위 1등이 GS 편의점 건물입니다. 평수가 32평이네요. 토지가 32평이고 일반 상업지역. 최근에 매입한 걸로 보입니다. 전체 금액이 48억. 괜찮죠. 토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평당 1억 5천이라고 해도 전체 금액이 5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좋죠. 바닷가 정중앙, 딱 해변 정중앙에 위치한 편의점 건물입니다. 자, 현재 상태를 한번 보면, 자, 이 땅이죠. 이 땅 지어진 건물. 1층은 편의점을 하고 있고, 2층은 뭔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3층이 이제 일식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층, 5층, 6층, 7층은 풀빌라. 자, 보이시죠? 요즘 광안리 가보면 이런 풀빌라들이 상층부에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월세를 받는다 해도 이 위층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이런 거 없으려나, 엘리베이터 없고 하면은 조금 불편해하겠죠. 이제 수요자들이. 그래서 아예 숙박시설로 바꿔버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도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위에도 숙박시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갔는데 이 회센터 보면, 자, 여기도 제가 여기 다녀왔거든요. 더 웨이브라는 곳. 여기도 옛날에는 다 회센터였어요. 자, 옛날이 아니고 뭐 조금만, 뭐 한 4, 5년 전만 해도 다 횟집이었죠. 횟집에서 지금은 풀빌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풀빌라가 하룻밤에 100만원이거든요. 왜 바뀌었을까?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횟집으로 돌리는 것보다 하루에 100만원이면 하나, 둘, 셋, 넷, 1일 400이 들어오잖아요. 하루만 돌려도 한 달 월세가 들어오는 거죠. 이 엄청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횟집으로 할 때, 만약 여기가 그냥 일반 주택이었다. 그냥 빨간 벽돌 주택일 때와 주택 아닐 때 가격이 확 다르겠죠. 그래서 숙박시설로 돌렸을 때, 입지 좋은 곳은 숙박시설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제일 짭짤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리단길 가보면, 자, 이런 버거샵 이런 데가 월세가 한 2, 300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뭐 불과 3년 전에 주택으로 활용됐을 때는 월세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게 뭐 30만원, 40, 50만원 이상 못 받습니다. 이런 데는. 아무리 해운대라고 하지만 너무 노후돼 있고 이런 곳에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진 않죠. 그런데 요걸 조금 손대서 리모델링하고 버거샵이나 파스타집으로 바뀌면서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사례입니다. 30짜리가 지금 한 300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성 숙소로 바뀐다. 더 잘 꾸며서 감성 숙소로 바꾸게 된다면 여기는 하루에 매출을 50만원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죠. 통으로 잘 꾸며서. 실제 제 지인 중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택일 때와 상가일 때와 숙박업을 할 때와는 천지 차이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숙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GS 편의점 건물이 48억, 평당 1억 5천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거래 내역 중에 1등. 자, 2등을 한번 볼까요? 2등. 자, 2등은 수영역 앞에 있는 빌딩 건물입니다. 자, 수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수영역 바로 앞에 있는 빌딩. 자, 이거네요. 자, 보면 역 바로 앞에 10번 출구입니다. 10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 있는 수영역 앞에 있는 물건이 2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5억. 대지 면적이 210평이네요. 210평의 일반 상업지역.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그냥 나무랄 데가 없죠. 상업지역에 역세권에, 그 다음에 토지 면적도 210평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210평이면 이제 주상복합을 지어도 되고, 이런 것도 보면 토지 122평에 놓이는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죠. 아파트에도 80평밖에 안 되네요. 이런 거는. 자,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이제 200평 넘는 거는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런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자, 이거는 평당 가격이 1억 7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영역 바로 앞에. 자,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새거 건물이네요. 거의 신축 건물이네요. 요양병원도 있고, 거의 대부분 병원이 세팅되어 있고, 와, 1층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약국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우량 세입자들이 많은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수영역 상권이 굉장히 빡빡하고 좋죠. 이렇게 높은 고층 오피스텔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바로 옆에 병원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과거 모습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과거에는 어땠나? 와, 네.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1층짜리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 좋은데 저층 위주의 건물로 되어 있다. 입지 좋은데 저층 위주의 건물로 되어 있는 상업지 땅들은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지어졌네요. 낙동강 오리알. 이게 안 망했다, 그죠? 2008년부터 2010년, 12년 엄청 오래 장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다는 거죠. 입지가 좋으니까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이걸 사들여서 이렇게 빌딩을 지어서 통으로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죠. 저층 위주의 건물, 입지 좋은 저층 위주의 건물을 관심 있게 봐라.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3등 보겠습니다. 3등은 광안동 178-13번지. 밀락동이네요. 죄송합니다. 밀락동 178-13번지. 자, 여기도 바다 1선입니다. 우리 1등으로 거래된 게 GS 편의점. 요 땅이었죠. 요 땅인데 조금 우측에 있는 황소 건물, 퍼즈네이블 맥주집, 굉장히 유명하죠. 이 건물이 3등으로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 1억 700 비슷하다, 그죠? 2등과 3등은 거의 동일하다. 자, 보시면 토지 면적이 115평입니다. 115평의 일반 상업지역. 여기도 뭐 나무랄 데 없죠. 바다 일선 여구조망. 상권이 굉장히 강력한 곳입니다. 지금 보면 뭐 뒷블럭 쪽으로 해서 이런 3종, 2종 주거지 위주로 상권이 이제 뻗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데도 땅값이 이제 앞쪽이 비싸니까 점점점 따라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6천 이렇게 거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상업지도 아닌데 상권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점점 뒤쪽으로 뻗어져 올라간다.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바닷가 쪽 따라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면 요런 땅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1등 편의점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점 땅. 자, 요거는 뒷블럭은 도로가 안 잡혀 있는데 앞쪽만 바다 연구조망 이렇게 나오죠. 마린시티도 보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W라든지 나중에 삼익빛이 재건축이 되면 뷰가 굉장히 이쁘겠죠. 자, 이거는 앞에만 도로가 접해 있는 땅이고, 황소 건물. 자, 황소라고 적혀 있죠. 자, 이 건물은 뒷블럭 메인 도로의 앞블럭 연구조망 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거거든요. 네. 뒤에서도 자, 바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가 주차장이죠. 뒤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앞쪽으로서도 노출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호텔을 지으면 앞쪽은 뭐 광안대교 뷰, 시티 뷰가 아닌 바다 뷰를 볼 수 있고, 뒤쪽으로는 시티 뷰까지 나오는 굉장히 좋은 땅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땅들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뒤에 다 접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역에서 사람들이 바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패는 바다 일선이다. 제일 비싼 곳은 바다 일선이다. 이런 데가 비싸고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뒷블럭까지 점점 뻗어져서 올라간다. 자, 땅값도 따라 올라간다.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뒤에는 상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해운대에서 좀 볼 수 있죠. 해운대를 보면 바다 일선은 전부 호텔입니다. 네, 호텔이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뭐 팔레드 시즈라든지 LCT,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다 바다 일선은 호텔입니다. 웨스턴, 조선. 그래서 상권이 생길 곳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닷가까지 갈 수 있는, 바다가 안 보이지만 요런 군함로에 상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요런 도도 보면 평당 2억 5천 이렇게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뒷블럭도 평당 1억 5천. 부산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상권이죠. 자, 요런 데가 비싸지니까 점점 뒤로 밀려난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장사하고 싶죠. 너무 비싸요. 한신포차 이렇게 권리금이 거의 5억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인들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주거지예요. 주거지고, 여기가 이제 해리단길. 앞쪽은 비싸니 뒤쪽이 점점 넘어오면서 상권이 뻗어져 가면서 땅값이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와 군함로, 해운대 바다일선과 군함로 상권과 해리단길 상권, 이렇게 해서 땅값을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광안리 쪽도 비교해보면 좋겠죠. 상업지와 준주거지 밑에 이종 일반 주거지, 요런데. 일단은 가까운 데까지는 상권이 어느 정도 뻗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게 조금씩 뻗어져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훨씬 더 현장감이 좋거든요. 네. 자,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비교를 좀 해보셔야 돼요. 1억 5천인데 뒤에가 6천이다. 차이가 2배 이상 나죠.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네, 여기는 바다일선은 사실 시세가 없습니다. 여기가 2억 5천인데 해리단길 이런 데가 6천 정도 합니다. 네. 거의 4, 5배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내가 안목을 좀 길러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